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월보다 소폭 둔화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전월 대비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8개월 연속 감소하며 2,600만 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면서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로 청약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대호황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수억 원대 성과급 논의가 진행되면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통근 셔틀버스 노선이 다니는 지역에 주택 상승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이 최근 대거 경기 외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지역은 기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의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경기 외곽이 이제는 서울 대체지가 아니라 새로운 상승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 외곽의 집값 불씨 수도권 전체로 번지게 될지 아니면 잠깐 머무르게 되는 현상인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또 고민되시거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마치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찌 됐든 뭐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복권을 사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이 조금씩 필요할 텐데요. 요즘 이제 20대 분들, 사회생활 이제 처음 시작할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저한테도 이제 가끔 상담을 오시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젊은 분들도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엄마 아빠는 뭐 애달파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정작 주인공 당사자들은 그냥 뻘쭘하게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20대 분들 고생 많으셨죠. 학창 시절 그렇게 힘든 시절 다 보내고 이제 그렇게 또 힘들게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조금은 좀 풀어져서 놀고 싶기도 하겠지만 인생 깁니다. 그러다가 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없어도 갖고 있는 자산은 부족해도 10년, 20년 뒤에 완벽하게 갈라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 자체를 좀 다르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보면은 남의 일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지금 취직했으니까 자리 좀 잡고 이제 30대 넘어가서 좀 이제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30대만 넘어가도요. 결혼해야죠. 내 집 마련해야죠. 또 아이디가 또 생기죠. 그렇다 보면 목돈들 듬뿍듬뿍 들어갈 것들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투자는 또 물 건너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팁을 좀 드린다면 월급을 타시게 되면은요. 그냥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10만 원씩이라도 딱 떼어서 그냥 정기예금 통장에다가 그냥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꺼내 쓰지 못하게. 보통들 보면 그냥 월급이 이제 통장에 한 6자리로 딱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갖고 우선 쓸 거 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래요. 친구들도 안 만나기도 뭐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안 먹기도 뭐한데
있는 돈 아껴 쓴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돈을 띄워놓고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에이 친구들 안 만나지 뭐 다음에 만나지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싼 거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음에 만나주로 미루게 돼요. 그렇다고 보면 내 통장에 돈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인다고 하면 나중에는 10만 원이 아니라 그게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이제 띄어서 적금을 모아놓는 종잣돈을 모아놓는 습관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취직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한 3년에서 4년 정도만 돼도 내가 이제 주임 계급 띄고 대리 이제 승진할 때 되고 요때가 되면 진짜 부동산 투자 마음껏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좀 갖게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동산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오늘도 준비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젊은 세대들의 부동산 투자 관심도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부동산 투자는 내일이 아니야, 조금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시는 분들께 또 조언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부동산 고민 나중에 좀 해결해야지 하고 미루고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 방송 시간에도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이번 주면 또 5월이 끝나고 다음 주면 6월에 또 중요한 변수 지방선거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6월이 되기 전에 또 빠르게 좀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종인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모레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네,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 날 2시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6월 되면은 사실 늦어요. 늦는다는 소리가 투자 자체는 사실은 올 3, 4분기, 뭐 올 하반, 올해까지는 충분히 이제 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얼마든지 생길 텐데요. 좋은 물건들, 좋은 입지에 비교 우위에 있는 물건들이 빠르게 지금 소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6월 안에는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그냥 함부로 막 이곳저곳 그냥 가서 뭐 아무리 임장을 한다고 해도요. 일반 분들이 보시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임장 가라고 하면 집 구경하면서 수도 물 틀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살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향이다 뭐다 다 많습니다. 많은데 요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점 포인트는 따로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체킹 포인트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아예 투자 유망 지역들을 찍어서 또 물건 안내까지 해드릴 거니까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또 지역까지 분석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 날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기 강진구 중곡동에 빌라를 샀어요. 4억인데 투자금 1억 5천 주고요. 네. 근데 거기가 민간 도심 복합개발 추진 지역인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도로변 상가도 많고 그래서 개발이 될 건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사셨어요? 4월 달에 계약하고 이제 6월 5일이 잔금 치르는 날이에요. 아, 이제 계약금만 납부해 놓으신 상황이세요? 네, 중도금까지 갔어요. 중도금까지. 예. 광진구 중곡동에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네.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번지수가 242에 38번지요. 242에 38번지. 이거 네. 다세대 주택을, 그러니까 투자금은 1억 5천에, 그러니까 네, 4억짜리 집을 매수를 하신 건데, 과연 잘 한 건지 하시기 예. 전에 점검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한번 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곡동 거 광진구 중곡동 거 매수하신 거예요? 네. 왜 사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오시지 그랬어요? 그때 매물이 막 금방금방 나가가지고요. 아, 그냥 그러셨어요? 전화하면은 그 다음날 가면 없고 그래서. 중곡동 뭐 광진구 요즘 광진구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지금 전화하시면서 주소지 일러 주셔가지고 예. 한번 봤거든요. 중곡동 이 사이에 38번지 이쪽이라고 일단 미리 먼저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
이거 보시면 지금 군자역하고 중곡역 사이에 있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요. 요게 잘 샀나 안 샀나 한번 볼게요. 예, 요런 거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주변의 지역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쪽이 중곡동의 요 블럭, 군자역하고 중곡역의 이제 사이 중곡 제일 골목시장 아래쪽에 있는 블럭인데, 예, 여기가 지금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아요. 예, 무슨 소리냐면 이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여기는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여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가 계속 블럭들이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 중곡. 예, 맞아요. 그리고 신통기억이 많은데 제가 그걸 못 사고 딴 걸 사가지고 그래서 더 걱정이 돼요. 네.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클까요? 민간도 복합 그게 생소하고 또 도로변 쪽에 상가가 많잖아요. 네네. 그 동의 안 해줘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신통이 그- 그- 쉽게 가는데 아니 근데 왜 사셨어? 그런 게 걱정이 되면. 금액대가 맞아가지고. 아, 그래요. 보시면 이쪽 중곡 일동 쪽에 먼저 이제 신통계획 해갖고 지금 관리계획 짜고 있는 이곳은 제가 과거에도 추천해 드렸던 지역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노후도가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니까 30년 노후도로 해서 지금 한 80%가 넘어가죠. 88%막 이렇게 돼요. 높아요. 굉장히. 이 마찬가지 옆 블록도 노후도가 상당히 높고 해서 진행이 잘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위쪽은 또 연범 부여를 받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블록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30년 노후도가 깨져 버렸고요. 아, 일단 깨졌어요? 30년 노후도는 깨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20년 노후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모아타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은 이런 개발 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20년 노후도가 한 60% 중반 정도 때 이 정도로 이제 30년 노후도는 깨진 상황에서 20년 노후도가 한 60%, 65%, 66%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거조차도 요 지역이 지금 광진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으면서 중곡동이란 말이에요. 이 중곡동의 특징이 지금 광진구에는 속해 있지만 주변으로 저층 주거 지역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토지 가격 자체도 낮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택을 새로 신축을 해갖고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진을 충분히 뽑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 신축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이 훼손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래서 어찌 됐든 뭐 노후도가 깨진다 안 깨진다 이 또 노후도 자체가 뭐 2% 3%가 또 깨지는 게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이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보고 일단 노후도는 유지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모아타운이라든가 민간 도심복합 개발이 이제 할 수가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듣고 계세요? 네, 근데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보다 사업성이 월등히 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일반 분양분이 좀 더 나오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로 요즘 많이 선호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20m 도로를 끼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350m의 과반 2분의 1 정도가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런데 이 군자역 여기 주변의 역을 보니까 군자역하고 중곡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반경을 이렇게 그려보면 350m 반경으로 그려보면 아마 한번 그려보세요. 집에서 나중에. 다 빠지네요. 네, 여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과반이 안 넘어.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정도에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분의 1이 넘어가지가 못하니까 일단 이 20m 도로에 접해 있는 여기들이 양보해야 되는데 이쪽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전에 350m 반경에서 모자라 면적 자체가. 그러니까 하게 되면 요 블럭으로 해서 그냥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이거 이제 주변이 개발들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재개발은 붐이거든요. 붐. 그리고 순환 개발이야. 그래서 이쪽도 되고 여기도 되고 중곡 아파트도 지금 공공 재건축으로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쪽도 이제 개발의 바람들이 불어올 텐데 이 군자역이 환승역이고 또 이 중곡역 앞쪽으로 해갖고 뭐 이제 일단 대로변으로 해서는 좀 상가들이 많이 발달을 돼 있기 때문에 도심복합 개발 쪽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쪽으로 기대를 해 보셔야 되는데 모아타운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조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전망은 가늠해 드리고 일단 1억 5천으로 4월에 하셨으면 이거보다 훨씬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재개발이 좋은 급지, 그러니까 광진구라는 타이틀을 보고서 너무 덤비신 것 같고 좋은 급지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다 낚시하다 보면 다 잡아놓은 고기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관리계획 수립이 또 무마되고서 원상복귀로 일몰되면서 해지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잘 되려고 하면은 사업성이 뒷받쳐 줘야 되는데 글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투자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안 하신 분들보다는 나으신 거예요.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한다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제 진단을 받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후발주자로 많이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어쨌든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이다 보면 주변이 또 개발되고 하면 개발 압력 생기면서 빌라들의 가격도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실 만할 것 같아요. 네. 전망은 요 정도로 가늠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찌됐든 마음은 한 70% 정도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보다 투자는 잘했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주셨으면 조금 더 비교 우위가 좋은 투자처를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결정하시기 전에 계약하시기 전에 꼭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3856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분당구 목련마을 대진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좀 있으면 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분당의 목련마을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탑골공원 아래쪽에 있는 요 지역이 되죠. 요 지역이 이제 목련마을이고 여기가 보시면 우리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노특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요 법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지역이죠. 대표적인 것이 1기 신도시 하면 뭐 일산도 있겠고 분당도 있겠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1등을 이제 우리가 분당으로 치면서 이 분당에 지금 요 목련마을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예요. 뭐 어찌 됐든 가장 먼저 출발을 할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은데 지도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여기가 이제 야탐역인데 역에서의 거리는 떨어져 있죠. 이거 뭐 역세권으로 역하고는 사실은 뭐 좀 열외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그에 또 그거를 좀 보존해주기 위해서 버스 노선이 엄청 발달이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선들이 다 가요. 한 대여섯 개 노선들이 가니까 그러면서 버스 타고 한 10분 때면은 이제 여기 도착을 하니까 그래요.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선도지구로 해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 대진 빌라 여기가 이제 빌라촌이에요. 빌라촌이다 보니까 여기 대진 빌라에 거주 보유 거주하신다고 했는데 거주 중이면 일단 당연히 재건축에 대해서 뭐 참여도 했었을 거고 창립총회 같은데 어찌 됐든 여기 지금 추진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떼뚱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들은 모두 요
도로상 위에 이제 마을이 몰려 있는데 우리 빌라만 따로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위치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무슨 소리냐면 요 비슷한 게 이제 또 선도지구가 저 아래쪽에 보시면 양지마을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요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도 통합 재건축을 하는데 선도지구로서 여기 이제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각 동별의 아파트 가격도 차이가 나니까 요 앞쪽에 있던 아파트 단지와 뒤쪽에 있던 아파트 단지가 통합해서 하니까 나는 여기에서 재건축을 했으면 바로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사리판이 난 거야. 지금 엄청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해서 안 하겠다라고 막 지금 이제 그냥 무마되는 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제자리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대진 빌라도 여기에다 지면 진짜 혼자 또 따로 떨어져 있게 되는데 이번 추진위하고 합의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이 지역 자체는 어느 쪽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요곳을 기부 체납으로 뺀다라고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 대진 빌라에서 아파트를 받으실 수는 없겠고 조합원으로 해서 요 위쪽에 지어지는 새로운 아파트에 이제 조합원 분양분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죠. 여기 대진 빌라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빌라들 여기 목련마을이 좀 강점을 보였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적률이 지금은 이제 100%대였는데 요거 자체가 250%라고 해가지고 2.5배죠. 2배 반이 늘어나는 거야. 용적률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 늘어나는 거고 또 더군다나 평균 대지 지분이 있는데 이 대지 지분이 26.5평이에요. 전체 목련마을 토탈 해갖고 평균 세대별 평균 대지 지분이 그러면 엄청 큰 거야. 보통 18평 정도가 넘어가면은 재건축 15평에서 18평 정도 되면 재건축 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26평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에 따라서는 환급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업성 자체가 괜찮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쯤에 여기가 그러니까 시행 방식을 민간이 할 거냐, 공공의 힘을 받을 거냐 했을 때 일단 여기에서는 멀다 보니까 공공 시행을 이제 공공 시행 방식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조합원 투표를 해서. 근데 이게 뭐 임대도 좀 강화되긴 하겠지만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 즉 가격 자체가 이렇게 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진행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빨리 해서 빨리 새 아파트 돼야 많이 이로움을 취하니까. 근데 이게 가격이 꺾이게 되면 야 이거 지금 하면 손해다라 갖고 사업이 또 흐지부지 되면서 그냥 하세월 넘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에 있어서 공공 시행을 택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경기하고는 상관없이 꾸준히 속도에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단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재건축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재건축은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요. 재건축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격이 또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 분당하게 되면 뭐 야탑이 분당에서는 분당 중심부부터는 이제 가격이 조금은 힘을 못 쓰는 가장 이제 낮은 쪽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구도심보다는 높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야탑에 지금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빌라촌보다는 신축 아파트촌으로 됐을 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규모의 또 그런 어떤 파괴력을 또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건축 전망은 되게 밝고요. 일단은 좀 계속 보유하시면서 정비 사업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 드렸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749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답심리동 모아타운 구역과 지하철 557호선 군자역 인근의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 소장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지역 분석을 좀 요청해 주셨는데 도와주실까요, 소장님? 네. 답심리 요즘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까 첫 번째 또 전화 주셨던 분처럼 이렇게 초기 재개발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오늘 지금 문자 주신 분은 답심리 모아타운하고 군자역 인근, 또 광진구네요. 군자역 인근의 재개발을 이제 비교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인근이죠, 인근. 바로 이제 여기 답심리가 왼쪽에 있고 위도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이쪽이 이제 답심리가 되고 여기가 이제 군자역 인근이 되는데 지금 군자역 인근 재개발이라고 하면 중곡동도 있겠고 여기 군자동도 있겠고 근데 뭐 중곡동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군자동 쪽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일단은 투자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답변 먼저 드린다고 하면은요 군자역 쪽의 군자동보다는 답심리동에 있는 모아타운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속도적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일단 이 군자동 쪽을 먼저 보신다고 하면 요 섹터가 이제 군자동이 되면서 군자동은 여기 군자역하고 여기 대표적인 게 또 세종대학교 인근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또 어린이 대공원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자역이 또 5호선하고 7호선이 환승을 하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환승역이 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화면상으로 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그스름한 곳들이 이제 상권들이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임대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세종대학교 껴있죠. 여기 군자역이 환승 더블 역세권이면서 대로변에서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면 여기 갖고 계시는 분들이 기존의 토지 머리수, 인원수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지만 면적에 대한 동의도 필요한데 여기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임대 수익이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찬성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임대 수익을 포기하고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는 선택을 하겠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속도가 굉장히 지금은 또 중요한 판에 뭐 일단 빠르게 되기는 임대 환경이 발달이 돼 있으니 빠르게 되기는 힘들다고 해도 뭐 언젠가 될 수는 있겠죠. 노후도가 계속 채워진다라고 하면 또 주민들의 뭐 요구가 계속 빗발친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어느 세월이겠냐고요. 일단 빨리 재미를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부동산은 타이밍 싸움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거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지금 주민사업 설명이 다 끝나서 답심리 모아타운 지역은 지금 최고 핫한 지역이 여기 36-5 구역이라고 하는 모아타운 구역이 되는데 지금 순차적인 개발로 인해서 대부분들이 다 지금 됐단 말이에요. 구역 지정이 다 되면서 해갖고 지금 다음 단계로 이 지역이 떠오르고 있고 블록별로 분화가 돼서 1, 2, 3블록으로 해서 지금 뭐 주민 사월명회든 뭐든 다 해서 지금 이제 연번 부여 동의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의율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안에는 구역 선정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인데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더군다나 모아타운 아까 중곡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모아타운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노후도 자체가 그냥 신통으로 진행을 했어도 될 곳 정도 될 곳으로서 30년 노후도가 지금 80%가 넘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아타운을 택했다고 하는 건 여기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조합원이 한 400여 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새로 지어지는 게 좀 3, 40평대 위주로 지어진다라고 하면 한 1200세대, 20평대, 30평대가 중점이 된다라고 하는 한 1300세대 이상이 지어질 수 있는 지금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 빼고 조합원 물량 빼고도 임대 물량 빼고도 일반 분양분이 확보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좋죠. 그러면서 모아타운은 지금 모든 망라되어 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정비 사업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번동 같은 경우에 22년에 선정돼 갖고 28년에 입주, 6년 만에 입주를 지금 목표로 하니까 늦어도 6, 7, 8년 안에는 입주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지역도 올해 안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32년, 33년에는 입주를 논할 수 있는 그러면 그때 되면 청량리역에 11개 노선이 개통이 되죠. 거기에 여기 지역들이 얘네들보다 먼저 이제 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 지역 여기를 흔히 답심리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뉴타운이라는 게 새로운 신축의 아파트별로 타운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했을 때 이제 뉴타운이라는 전략을 발표했을 때 서울에 다시 이런 대규모의 뉴타운이 생길까?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이번 기회에 잘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밝은 전망이 보여지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서울시장에 그러면 방침은 어떠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정원호 서울시장이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데 그냥 딱 요 지역만 놓고 본다라고 하는 부동산 공약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서남권 개발을 들고 나왔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영등포 일대, 가산 대림 일대가 엄청 떠질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영등포 일대의 중공업 지역을 확 그냥 용도를 그냥 확 그냥 펼쳐버려서 해제를 다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버려서 원래 찾아 먹을 수 있는 400%의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서울시장 지금 서울시장 일대 서남권에 있는 개발을 또 하겠다고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서남권 정원호 후보가 서남권 개발이라고 하면은 오세훈 후보는 지금 동부권 개발이라고 하는데 전 참 재밌는 게 예전에 동부권 개발은 박원순 시장일 때 들고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야당이었죠. 근데 야당의 정책을 지금의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했는데 지금의 이 국민의힘 쪽이 지금의 야당이 또 이거 갖고 온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부동산은 돌고 도는 거예요. 어찌됐든 서울은 그만큼 앙숙인 상대 당의 정책까지도 내가 받아들여서 해야 될 만큼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동부권을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중점을 두겠다.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서남권을 개발을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당도 지금 민주당도 동부권 박원순 시장 때부터 동부권을 계속 개발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동부권의 주거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요. 저 위에 창동, 노원 창동 쪽부터 해서 광운대 역세권 여기에는 이제 장유 뉴타운까지 섞여 있겠죠. 그러면서 이문 휘경 뉴타운으로 이어지는 요 주거 라인에서 꼽히는 게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주거의 축이면서 이 아래로 넘어가면 성수 그다음에 한강변이 되는 거니까 가장 꽃피울 곳은 전농 답심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미래 10년 뒤의 전망은 뭐 논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밝고요. 일단 지금 물어보신 거에서 답심리에 있는 모아타운, 이 지역에 있는 모아타운이 괜찮으냐? 그렇지 않으면 군자역 인근에 있는 지금 먼저 초기 재개발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노후주거 타운이 괜찮으냐 했을 때 저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답심리에 있는 모아타운 지역 쪽을 선택을 하시다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만큼이나 사업 속도도 관심 있게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답심리에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투자 판단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연락 주세요. 또 소장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소장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이었죠.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이 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볼멘 소리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 시장 분위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장님? 네, 지난주에 너무 그냥 급히 시간에 쫓겨서 끝나는 바람에 지난주에 이은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잠깐 짧게 보시면 지난주에 했던 게 중간 가격, 이제 52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공시 가격도 높아져서 이제 정부 당국도 가격 자체가 상승한 걸 인지를 한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금 서울 외곽 지역도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지금 필수 조건이다. 필수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로 사느냐 자가에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가리는 것뿐이지 집은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의 집 살이하지 말고 내 집 살이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점점 좋은 지역부터 차게 되면서 그 주변으로 해서 한쪽에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대치동을 예를 들어드렸죠. 교육 다 끝나서 나는 외곽에 살고 있다가 대치동을 들어왔는데 기존의 학군 때문에 매여있던 세입자들이 이제 그 주변으로 점점 밀려나가는 도미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상급지부터 다시 또 순서가 매겨지면서 주택 가격이 또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까지 그 문제가 퍼지게 되면서
이제는 빌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 그러면서 30대들이 이 현실을 자각을 하다 보니까 30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의 비율이 22년에는 37%에서 지금 26년 현재 50%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30대 둘 중에 하나는 내 집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유동성이 지금 그 뭡니까? 지금 이제 생활 자금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푸는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폭탄이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뭐라도 하자. 이건 뭐 부동산 아니라 주식이나 금이나 달러나 뭐라도 지금 사두자. 그런 얘기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말 인사말 시간에 일단 뭘 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축에 대해서 좀 생활을 하자. 20대 분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라도 사고 지금 부동산 시간이니까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느냐.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란 말이죠. 지금이 가장 싼 걸까? 아니면 지나다 보면 더 싼 물건들이 나올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물건이 지금 저점을 형성한 이게 딱 양도세가 이 중과가 유예된 때 끊어진 곳 26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 5월 9일까지가요, 여러분 가장 물건은 저점일 수밖에 없는 지금이 가장 저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 그런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이제 자료들 보면 지금 5월 첫 주차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파란색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붉은색으로 갈수록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데 전국이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상승률 보면 지금 중구가 가장 높이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송파, 서초, 지금 용산까지도 상승으로 됐고 이제 강남만 남았는데 사실은 이 자료는 5월 첫 주차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강남도 지금 선회한 지가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6월이 이제 내일 모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상급지 대단지를 상급지에 여러분, 그러니까 강남 3구나 마용성 이런 곳에 대단지는요, 사실은요, 최근 10년 동안 불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어요, 사실. 올라갈 때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 조금 조정됐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 오른 게 2억 정도 떨어졌을 때 부동산 망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그게 전고점 회복해갖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급지에 있는 대단지는 이게 급매물이 나올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웬걸 급매가 발생을 한 거야. 5월 중과세 유예가 이제 끝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 안에 이제 나 큰일 났네라고 하면서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매물이 발생을 한 것 자체를 보고서 부동산 이제 하락론자들은 야 이제 부동산 시장 붕괴됐다. 이제 큰일 났다. 빨리들 정리하고 니들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 폭탄 맞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요때까지 5월 9일까지 여러분 파세요라고 한시적으로 경고를 준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앤세일 기간이었어. 우리가 어떤 마트라든가 어떤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세일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막 집는 게 임자인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급매가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가격이 말을 해주잖아요. 지금 오늘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 뭐 지금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는요 계속해서 금액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에 지금 불난답니다. 전화가. 그런 상황에서 26년 4월 중순이 제 판단에는 가장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도 맡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의 매물 가격은 4월 아쉽지만 4월 중순 때가 가장 저점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건데 향후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번만큼 강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적으로 가장 컸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20-30%야. 양도 차익이 1, 2억도 아니고 20억, 30억 난 곳들이 태반이었거든요. 적어도 10억 이상 난 곳들이 서울의 대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20-30%를 세금으로 띈다 하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거든. 내야 될 세금에 덧붙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커지는 거야. 피부로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페널티였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죽음의 선까지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물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뭐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냥 물량은 많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거죠, 시장에. 그런데 수요는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수요였어. 여기저기 가게 망해서 나가는 곳들, 자영업자들 망하는 곳들 우리 피부로 느꼈잖아요. 시내 같은 데 나가다 보면. 그래서 어제 바뀐 데가 한 달도 못 버티고 또 바뀌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따라주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물량을 내놨다가 너도 나도 내놓으니까 내가 먼저 내놨던 물량을 금액을 더 떨어뜨리는 물건. 그러니까 물건끼리도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급매물이 형성이 됐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 중심부부터 외곽까지 지금은 그냥 불장이 돼버리면서 그 물건들이 다 소진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일 상담 오시는 분은 또 이 얘기를 해. 좀 제발 이 방송 보시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점이라고 이거는 거의 확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그냥 데드라인을 확 줘버리면서 이거 팔아 아니면 니네 다 죽을 거야. 사형대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그냥 다 팔았던 거예요. 이 정도의 시장이 무슨 이거 옛날에 왕이 임금이 통치했던 나라도 아니고 또 공산당도 아닌데 이런 게 다시 올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게.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다. 이거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매물들도 지금은 다 소진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흔한 반론이 또 나올 거야. 야, 앞으로도 장특공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것도 축소할 거고 보유세 앞으로 더 강화시킬 거고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시킬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도 규제할 건데 안 떨어진다고 지금이 저점이 아니라고 더 떨어질 건데 이런 또 흔한 반론을 얘기할 텐데요. 이거에 대한 해답은 장특공 축소 야 이건 어차피 내가 이제 의미 없어. 그거 내가 이 장특공 축소되는 게 아까웠으면 그냥 이거는 진지게 팔았지. 이제는 그것들 자체가 그러면 안 팔지. 언제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난 더 갖고 있지. 이제 1주택 됐는데 난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걸 내가 왜 팔아? 매물이 잠긴다는 소리인 거고요. 보유세 강화에 보유세는 여러분 1년마다 돌아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이렇게 한 시점에 20% 30% 때려잡아서 몇억 몇십억을 걷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유세 강화는 여러분 데드라인이 없어. 언제까지 강화할 거야 이런 데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보유세 강화 그러면 0.몇% 올리는 거야 이게. 그게 내 집값 오르는 게 더 크면은 상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무서웠으면 진즉에 팔았지. 언제? 5월 9일 이전에 팔았지. 안 파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매물 잠김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세 강화도 이거 데드라인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거주 1주택 규제 이런 내용들은 보면은요. 요거는 기사를 제가 가름을 할 텐데 기사 내용으로 지금 서울에 팽배해 있는 게 이제 거의 1주택 1거주 이쪽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거의 다 돌아왔단 말이야. 다주택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거 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서울 다시 못 들어온다. 이 의견이 제가 그냥 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친구들, 지인들,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이 마음이 지금 아주 팽배해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한번 서울에서 물러나, 야, 다시는 못 들어와. 그러면 우리 자식이라도 점찍게 해놔야 돼. 이래서 증여로 다 돌렸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비거주 1주택자 규제한다라고 해도 웃기지 마. 그냥 그거 조금 갖고 있다가 차라리 내가 지금 살 형편이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거기 가갖고 살 수 있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의 퇴로, 토지의 가치인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이제 팔면 그냥 다시 서울 못 들어온다. 이거 하나로다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저는 상쇄가 다 될 것 같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추가 대출 규제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또 상쇄하는 게 지금 꽁돈이라고 표현하는 돈들도 엄청 생기고 주가 지금 7천, 8천, 9천 만을 향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하는데 이게 글쎄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뭘 느끼셨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았을 건데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일단 강남 불패, 상급지는 불패, 상급지에 있는 대단지가 불패 이런 말은 맞지는 않는 거야 이제는. 자,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데드라인까지 정해놓으면서 그냥 강하게 푸시할 때는 조정이 되더라. 조정은 되더라. 조정은. 이게 폭락은 아닌 거예요. 조정은 되더라. 다만 조정이 가능했던 거지 붕괴는 아니다. 부동산 폭락론자들 아주 그냥 휘파람 불면서 난리 쳤다가 지금 다시 또 쏙 들어갔거든요.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은 걸 우리가 눈으로 지금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 유동성 증가에 대한 대비 전략을 좀 확보 좀 하자. 금이라도 사자. 막말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례해서 서울 쏠림 현상은 엄청나게 가속이 붙을 거예요. 점점 그건 더 심해질 거야. 그러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서울은 일단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이젠 전 국민이 알아. 서울 시민만 아는 게 전 국민이 알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 거기에 지금 뭐 GTX라든가 각종 철도 교통 호재들이 결국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이야. GTX라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서울에다 그냥 몰릴 거야. 그러면 밖에 있는 돈들 다 갖고 와. 왜냐하면 길 뚫리면 돈 몰리고 돈 몰리면 또 사람들 몰리니까 일단 너희 갖고 있는 돈들 여기 와서 다 풀어. 서울 중심지에다 다 풀고 여기에서 어차피 니네 집 가는 시간 옛날엔 2-3시간 걸렸지만 이제는 20-30분으로 단축이 됐어. 그러니까 놀고 먹고 마시는 거 그냥 여기서 좀 더 하고 더 놀고 그냥 집에 가서는 잠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서울 외곽들은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서 점점 벗어날수록 경기도 수도권 저 외곽지도 이런 곳들은요. 말 그대로 뭐 배드타운?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좀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울 공급 현상 또 일자리도요. 여러분 지금 용산 일대라든가 삼성동 일대 여기 일자리들이 굉장히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유발 효과가 여러분 600조 원이 넘어간답니다. 그러면 600조 원 넘는 돈이 삼성역 위에서 떠다니고 있는 거야.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 가겠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아서 앉으겠지.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들 뜰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서울 쏠림 현상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월세 시장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크게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서 시간은 금이라는 소리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금 있으면 좋은 데 사면 되는데 금이 없으니까 시간을 투자하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런 거에 빗대어 봤을 때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돼? 나라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서 여러분 파란색, 빨간색에다가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7개 광역 중심에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량리, 용산, 가산, 대림, 잠실에다가 하시면 돼. 서울 도심이라든가 여의도, 영등포, 강남은 비싸다고 하면. 그러면 이 중에서 잠실 쪽에 하시면 돼. 잠실 쪽에. 가산, 대림에다가 하시면 돼. 영등포로 이어지는. 아니면 아까 말했던 청량리 이쪽에다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냥 목소리 커지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디에 대해 하느냐? 서울시에서 알려줬다. 이쪽에 있는 재개발, 앞으로 아파트로 변할 곳에다가 내 역량을 좀 집중시킨다고 하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겠다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저점인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공부도 해보고 그 안에서 지역 분석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김종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목요일 2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광역중심 지역에는 물건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 대림 쪽에 있는 지역 분석과 물건 소개, 또 청량리 왕십리 쪽에 있는 지역 분석과 물건 소개, 또 강남 일부, 또 잠실 쪽에 있는 지역 분석과 또 물건 소개 이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면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 가져가실 거니까 참여해서 좋은 정보 함께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시면 목요일에 참여 가능한 세미나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